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지역 문헌점 말씀입니다. 적선지간은 빌류여 경하고 적불선지간은 빌류여 앙이라. 선업 공덕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넘쳐나고 불선업 악업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재앙만 있을 뿐이다. 재앙막작하고 충선봉해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고 사신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은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사회복지협의회와 디딤샷을 통해서 공덕을 쌓으시고요. 현재 1310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제 목록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자, 중심에 자꾸 골드 그러는데 왜 그럴까? 예, 그 다음에 환율을 잘 보라고 얘기하는데 왜 이럴까? 예, 금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지수와 종목은 제가 계속 마이너스 20%를 얘기하죠. 예, 역사적인 고점이나 상당한 고점에서 20%롤이 까인 상태에서는 네, 회복이 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진짜 어떤 유동성, 돈을 많이 풀지 않는 이상,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진짜 골드를 사야 되는, 그것도 실물 금은을 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많이들 보시고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열렬한 냉커피가 지금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건강 비타민C 올려놨습니다. 드시고 건강 챙기시면서 여기서 쿠팡 다른 물품 구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금융 뉴스, 국제경제 보시면 지금 한참 이제 관세에 대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왜 자꾸 관세를 갖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나? 결국엔 국가 부채입니다. 얘네들이 부채 돈을 찢기는 겁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미국 애들이 완전히 깡패 짓을 하는 겁니다. 네, 뜯어야 되겠죠. 자기네들은 조금 저거 들 손해 보고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5천년 역사를 봐도 제국이라고 하는 몰락이 이런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결국엔 관세는 뭐다? 얘네들 부채하고도 관계가 많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미미한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잘 보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일단 자, 트레이딩 이코노미에 보면 제가 이제 주로 미국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금리, 물가, 실업인데요. 자, 오늘은 이제 부채를 좀 보면 미국이 124%예요. GDP에. 이러면 빨리 빚을 갚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어요. 삥 뜯으려고만 하고 그러려고 있어요. 거기다가 일본 애들은 236%입니다. 완전 이거는 이제 달나라갈 수준이죠. 정말 제일 위험한 국가가 일본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유럽의 프랑스와 이탈리아 100%가 넘어요. 이탈리아는 135%. 여기도 열심히 돈을 찍고, 엄청나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프랑스는 113%. 살벌하지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보면 46%. 그래도 조금 여력이 있습니다. 스페인 100% 넘었죠? 자, 그럼 100%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돈을 계속 찍어야 된다는 얘기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 결국엔 이 미국의 관세에 대한, 그래서 1929년 대공황이 터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관세 때문에. 스무트 헐리법.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상황은 거의 대공황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번 살짝 삐끗하면은 그냥 골로 가는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경각심을 갖고 보시고, 일본이 지금 물가가 장난이 아니죠. 지금 미국도 물가가 서서히 오르고 있고요. 오를 수밖에 없죠. 돈을 그렇게 많이 찍어댔는데.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부채는 지금 보시면 미 부채 나와 있죠. 자, 국가 부채 있고, 그 다음에 자, 가계 부채가 있습니다. 국가 부채는 약 5경 원 정도 됩니다. 36조 2200억 달러. 살벌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유가 뭐죠? 엄청난 채권을 찍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이를 찍은 거예요. 종이를 찍어서 부채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가계부채도 어마어마합니다. 정부 부채 반 정도 돼요. 18조 달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우러져서 살벌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잠깐 좀 보시면, 지금 아까 36조라고 그랬죠? 보이시나요? 80년대만 해도 큰 부채가 없었어요. 2000년 이때만 해도 큰 부채가 없었습니다. 2000년 지나고 완만하게 오르다가 서프라임 터지고요. 금융위기 이후로 얘네들이 지금 뭘 하는 거죠? 열심히 돈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도 관세 때리고 뭐 지니어스 법이다 뭐 별 해괴한 거 다 만들어 갖고 지금 유동성을 늘리려고 아주 발광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결국엔 그 신호는 뭐다? 망조가 되는 신호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시무시하게 지금 상승하다가 조만간 또 찍을 것 같아요. 잘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런 엄청난 부채와 돈 찍기가 진행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썸네일 보셔서 아시겠지만 살벌한 일이 생기죠. 초물가가 나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물가, 초고속 물가 상승인데 일반적인 물가 상승은 1에서 5%. 그런데 50% 이상이 하이퍼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2000년대 중반에 짐바브웨, 자, 그 다음에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1920년대죠. 이때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장 배상금으로 화폐를 엄청나게 찍었어요. 그러니까 1달러가 4.2조 마르크까지 급등을 했고요. 자, 이런 상황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베네수엘라입니다. 100만% 이상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좀 되고 있죠. 그러면 왜 생길까? 이게 무분별한 화폐 발행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혼란, 생산력 붕괴, 과잉, 외채 과잉. 결과는 뭐죠? 국민 생활, 시스템 막이, 정권 붕괴, 뭐 이런 것들이 엄청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트럼프 형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계속 금리 낮추라고 그러죠? 금리 낮추는 게 돈 푸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금리를 낮추고, 자, 금리 낮추라고 그러고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또 올라가겠죠? 그러면 금리를 못 낮춰요. 실업은 또 증가하고 있고요. 부채는 더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하이퍼는 안 오겠지만 엄청난 물가 상승률이 올 겁니다. 견디기 힘들 정도의. 그거를 우리는 상정을 하고 좀 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아까 바이마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일본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데요. 물가 상승률에서 3.3%잖아요. 이거 얘네들 잘못하면 진짜 골로 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낮아졌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바이마르 공화국에, 자, 그러면 물가 화폐 찍기가 진행이 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금값하고 은값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자, 얼마나 살벌하냐면 1919년에 1온스에 12마르크 정도였습니다. 정상적인 국가였고요. 자, 170마르크였습니다. 이 금원비를 보니까 14대 1 정도 돼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자, 2019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대략 한 4년이 딱 지났는데, 이게 5천억 마르크인가요? 그래요. 5천억인가? 그렇습니다. 5천억. 그 다음에 여기는 8조 7천억. 엄청나죠, 이게. 이게 돈 찍기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바이마르 하이퍼 인플레이션처럼 이렇게 금값이 올라가는데 무슨 얘기냐? 지금같이 미국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엄청난 화폐를 찍으면, 자, 화폐를 찍으면 뭐가 올라갈까요?
금값이 올라가겠죠. 은값하고. 그런데 이 상승률에 비해서는 지금 눌러놨던 게 지금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실물 금융을 해지를 해야 됩니다. 돈의 가치가 무시무시하게 떨어질 것이다. 조만간. 그러면 미국 하나만 찍으면 상관이 없는데 다 찍어요. 유럽도 찍고, 그죠? 엄청납니다. 유럽도 찍고, 그 다음에 중국도 찍고, 그죠? 일본은 더 찍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결과는 앞으로 전 세계적인 하이퍼도 올 수 있다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물가 상승이 올 겁니다. 예. 그러면 각각의 나라에서 어떤 액션이 나오는데 그 액션들이 모여서 전 세계 자산시장 붕괴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이 엄청난 금값과 은값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결국에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물가가 올라가는 거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거는 뭐밖에 없다? 예, 금밖에 없습니다. 금. 네, 그래서 지금 금이 작년 3월부터 쭉쭉쭉쭉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화폐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돈 찍기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트럼프 또라이가 뭐라 그래요? 예, 계속 돈을 찍어야 된다. 풀어라. 뭐 코를 푸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계속 하죠. 근데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다가는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안 하죠.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유동성이 너무 풀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드렸듯이, 자, 이런 자산, 특히 주식시장에 뭐가 엄청난 거품이 껴있다 이거죠. 여러분들 이거를 잘 명심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혼조세, 유럽은 강보합.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똑같은 흐름입니다. 그거 보시고 앞으로 나스닥이 무너지면 비트코인도 무너진다. 자, 보시면 어때요? 못 가고 있죠. 일봉입니다.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조만간,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각도로 말씀을 드리면 2023년부터 각도로 올라왔죠. 물론 더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턴하면 이 각도로 그대로 내려온다 이거죠. 2027년, 28년 이 상황까지. 예,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소형주는 어떻습니까? 예, 80% 폭락했고 일부 반등 나오고요. 예, 이건 유동성이 없어서 못 올라간 거니까 이제 내려올 일만 남았고요. KBWB, 쌍봉, KRE, 자, 어떻습니까? 예, KRE 더 이상 못 가는. 그래서 만약에 30% 자산시장 붕괴 신호 30%가 뜨면 초긴장 하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형주들도 엇갈리죠. 애플 못 가는 상황. 자, 마이크로소프트, 자, 어때요? 얘도 이제 멈춰 있고요. 자, 엔비디아, 예, 얘도 크게 못 가는 쌍봉을 만들고 있고, 주봉입니다. 구글, 시간에서 좀 올랐지만 얘도 쌍봉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고, 자, 아마존 어때요? 비슷하죠? 네. 자, 그 다음에 메타 쌍봉에서 무너지고 있고요. 자,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시간에 많이 빠지네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끝났다고. 55% 찍었기 때문에 반등 나오고 다시 내려갈 것이다. 정확하게 얘기했고요. 자, 부동산도 이번에 반드시 붕괴가 된다. 2008년 지금 보기가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국채 30년물 계속 횡보. 자, 10년물도 횡보. 야, 그 이유는 아직까지 연준에서 금리를 안 내리니까 지금 계속해서 박스권 유지하고 있고요. 3개월물입니다. 4.3. 네, 금리를 내려야지만 얘는 내려와요. 자, 2년물은 3.8. 그래서 고점이 살짝 낮아지는데 앞으로 상황 예의주시하시고, 자, 5년물 이렇습니다. 자, 20년물 4.9고요. 네, 30년물.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의 주체들은 장기물을 안 살라고 합니다. 예,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돈 찍기가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큰일 난다. 그래서 그 리스크가 이만한 거예요. 엄청난, 연준과 옐런이 엄청난 똥을 싸놨어요. 764일입니다. 대공황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10년과 2년도 상당하지요. 자, 그 다음에 30년과 5년. 예, 반드시 이거는 어떻게 된다? 터진다. 그래서 이번에도 돈 찍기를 할 거냐? 그러니까 초인플레이션으로 갈 거냐? 예,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자, 그래서 위기가 얼마나 세게 터지느냐가 중요하죠. 예, 대공황급으로 터지면 연준은 금리를 왕창 내리고 돈을 또 풀 겁니다. 그 와중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예, 무시무시한 재앙이 닥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잘 보시고요. 그래서 그 돈에 대한 특히 환율 이거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자, 호주 달러 약세, 달러는 네, 살짝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월봉인데요. 자, 쭉 추세 타고 올라가다가 일단 지지하는 모습이고요. 몇 달 동안에 좀 과하게 내려왔죠. 과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턴하고 올라갈지 여부가 중요하고, 그래서 일단은 달러는 약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유로 강세. 자, 위안화 강세로 턴하고 있고요. 자, 문제는 엔화입니다. 얘가 왜 문제냐? 얘는 2012년부터 엄청난 돈 찍기를 했어요. 부채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20조 달러가 넘어요. 아까 미국 국가 부채가 36조 달러죠. 근데 얘네들이 돈 푼 거, 일본 애들 몇 조예요? 20조 달러나 풀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전 세계 자산시장으로 들어갔는데, 만약에 미국의 금리 인하와 방파제 금리 인상이 동시에 생기면 어떻게 될까? 골로 가는 거다. 그래서 요즘 일본 국채를 안 산답니다. 미국 국채도 잘 안 팔리고요. 그러면 결국엔 이 금리가 좁혀지는 상황. 그러니까 당연히 안 팔리니까 금리는 많이 올라가요. 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상황이 자, 인하와 인상이 겹쳐지면 이거는 쭉 내려와요. 그러면서 20조 달러에 대한 리스크가 터지는 겁니다. 요때 얼마야? 120엔에서 내려올 때 뭐가 터졌어요? 리먼 사태가 터졌습니다. 리먼 사태. 그죠? 전 세계가 금융위기 빠진 겁니다. 네. 그래서 어때요? 지금도 보시면 자,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아직 지금 그래서 엔화와 금을 잘 보시라. 금은 올라가고 있죠. 작년 3월부터 보시면 네. 작년 3월이 여기죠. 보시면 잠깐만요. 네, 여기네, 여기. 요쯤에서의 금 가격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얘가 내려오고 반동주고 내려오는 와중에 금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이유는요, 예, 돈 찍기에 있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찍으니까 그동안에 눌러놨어요. 세력들이. 이렇게 누르고요. 올라가다가 또 눌렀어요. 5년 동안. 네. 근데 작년 빗장이 언제부터 풀렸어요? 작년 3월부터. 예, 제가 이거 딱 집어서 얘기했죠. 아, 이제 금 상승합니다. 예, 조금씩 담으시죠. 실물금을 소량씩 모아가지고 천천히 잘 모으세요. 그랬죠. 작년 3월 달에. 예, 그전에도 2020년부터, 저는 2018년부터 했고요. 여기가 제가 시작했던 그 근처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시작했는데 제가, 이거 나 혼자 하긴 좀 거시기 하고, 여러분들은 한 1,500달러 근처에서 소량씩 모으세요. 그랬어요. 예, 그때 저도 여기서 꾸준하게 한 돈, 뭐 두 돈, 꾸준하게 뭐 10g 꾸준하게 샀어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건데?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돈 찍기가 하이퍼 인플레이션. 자, 돈 찍기가 계속 되면은 될수록 어떻게 된다? 네? 연준은 그걸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네, 금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 왜? 금은 진짜 돈이에요. 진짜 돈.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선호를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해 큰 손들은 다 이쪽에 올인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예, 주식도 좋고, 다 좋고, 뭐, 코인도 좋고, 뭐, 채권도 좋은데, 일단 살고 봐야 돼요. 네. 이런 게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하이퍼. 예. 여기서 보시면 바이마르 때 예, 돈보다 장작이 더 싸다고 그랬어요. 예? 지폐로 벽난로 뗀 사례가 다수하다. 엄청난 거예요. 이런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죠. 지금 찍히는 돈을 보면. 그래서 실물 구분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무조건 여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잘 보시고,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얘가 폭증하기 시작합니다. 예. 자, 그동안 못 가게 눌렀던 세력들이 있어요. 은행에 몇 개의 은행이 있는데, 큰 은행들이
걔네들이 가격이 살살 올라가니까 지금 무슨 포지션이 돼요? 예, 여기서 숏 포지션 취하고 있었어요. 올라가니까 손해 많이 보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다시 사야 됩니다. 공매도는요, 예, 살 수 있는 거는 사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폭등할 겁니다. 조만간. 그러면 50달러 넘어가면 살벌한 일들이 발생이 될 것이다. 거기다 금도 올라가면 살벌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특이한 상 하나 발생이 됐는데 구리 보실래요? 예, 온스당 6달러입니다. 6달러. 야, 이게 지금 이 차트로 봐서 그렇지 살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래서 지금 금, 은, 동, 예, 다 올라갑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상품 시장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제가 이거 5달러 말씀드린 지가 꽤 됐죠. 네, 이거는 구리는 너무 무겁기 때문에 못 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올라가는 거는. 그래서 일단 올라가니까 5달러에서 저기 뭐 ETF나 이런 거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예상이 적중했죠. 가끔 가다가 이상한 베이비들 와갖고 얘기가 너 맞추는 게 뭐냐? 도대체 네 말대로 했다가는 뭐 하나도 되는 게 없다. 근데 제 말대로 했으면은 네, 완전히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었네요. 네, 엄청나죠? 은도 그렇고요. 아이고 구리도 그러네요. 100%입니다. 100%. 예. 자, 그래서 주식만 쳐다보면은 그냥 한강 가서 우리 붕어연합회 붕어들하고 대화를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 근데 유가는 변동이 없어요. 왜? 이거는 직접적으로 물가를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 도람프 형님께서 부탁을 한 거죠. 저쪽 누구한테? 우리 사막의 사람들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자, 러셀 2000입니다. 자, 주식시장은 갈피를 못 잡아요. 폭락, 반등. 네. 그 다음에 다우는 1, 2, 3. 120년 고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금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자, 주식이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왜 이렇게 근데 널뛰기가 심해요? 풀린 돈이 많아서. 예, 풀린 돈이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고, 빅스, 네, 튀는 것만 보시면 되고요. S&P 500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연고점, 전고점 계속 갱신을 하지만 다이버전스가 크게 발생이 된 상태에서는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왜? 어차피 폭락할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금에 치중하고 이런 거 안 먹는다. 예. 그냥 각자 먹고 싶은 만큼만 먹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보시면 네, 어떻습니까? 예. 저서 쭉 올라가는데 점점점 캔들이 작아지죠. 끝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예, 조만간. 그리고 고점이 증가했는데 고점이 증가 못하는 이 다이버전스 현상, 대폭락 나올 겁니다. 조만간. 근데 그 조만간이 예,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와서 아주 욕하고 지랄 발광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잘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와서 쌍욕하고 그런 애들 다 지우거든요. 아무튼 자, 여러분이 선택할 거는요, 그건 각자 알아서 하는 겁니다. 예, 제가 뭐 강요를 했나요? 자, RSI 72입니다. 금은요, RSI 85입니다. 어떤 게 유리한 건지는 여러분이 잘 보시고, 보험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아까 하이퍼 보셨죠? 이런 거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바이마르, 아까 그 사진을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폐에 대한, 종이돈에 대한 뭐를 해야 된다? 해지를 해야 된다. 여러분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고요. 폭등하는 그날까지 철저하게 여러분이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제가 진짜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하는데 준비를 잘 하시면 떡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을 다 살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좀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